2월 4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해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4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하원에서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에 포함돼 초당파의 지지를 입어 222대 210으로 통과도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많은 국제 입양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자라 직업과 가정을 꾸렸지만 불확실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미국 시민의 권리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하원에서 애덤 스미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제까지 민주당 28명, 공화당 3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차례나 하원에 발의됐지만 2년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해 최종 입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통과시켜 미국 시민에 입양된 아동에 자동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18세 미만 입양자에게만 적용됐고 이 법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사망률과 입원율, 감염률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알려졌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7일 평균 입원 환자가 3일 13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달 20일의 최고치에서 18% 줄었다고 알려졌습니다. 3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2,632명으로 전날인 2일에 2,660명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계속 감소해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엘레바마주 한 곳을 제외한 49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효과와 결합된 입원 감소는 현재 감염의 확산에 첫 번째 타격을 받은 인구 밀도가 높은 해안주들에서 정점에 달했을 수 있으며 사망자의 감소 또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브라운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메건 레이니 학장은 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되돌릴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한 달 이상 감염 완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방역 의무 조치에 대한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우편으로 전달되는 수표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표에 기재된 개인정보까지 이용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사이버 보안 연구소인 EBCS는 왓츠앱, 텔레그램 등 중국풍 거래 비밀 채팅룸 6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간 평균 1,325건의 도난 체크 거래를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10월에 158건에 비해 8배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EBCS는 60개의 채팅룸만 모니터링한 결과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0월 플로리다가 1,158건, 캘리포니아가 723건, 텍사스 483건, 뉴욕 381건, 펜실베니아 227건, 뉴저지 221건 순이었습니다. 도난범들은 개인 우체함뿐만 아니라 수집용 우체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체통을 여는 특수 열쇠를 다크넷 등을 통해 구입해 수표를 훔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수표에 수신인과 금액을 지우고 다크넷의 채팅룸에 매물로 올린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통 개인 수표는 $175, 비즈니스용 수표는 $250부터 흥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비트코인으로 결제합니다. 이 수표의 구매자들은 체크에 적힌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 가짜 아이디까지 마련해 월마트 등에서 손쉽게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대출 신청까지 이루어져 2차 피해도 생긴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표를 쓸 때 검은색 젤 타입의 잉크가 잘 지워지지 않으며 될 수 있는 한 우체통에 넣지 말고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페이팔과 벤모 같은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일 3,5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노동계약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거래를 협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잠재적인 재원과 변화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 기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명령은 2,6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연방 규모 건설 계약이 포함돼 거의 2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3일 저녁 밝혔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낮은 임금을 제공하거나 자격이 부족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계약자는 다른 고임금 고품질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1,800개 계약업체를 대표하는 연합건설자협회의 다니엘 호건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협상 과정을 간소화하고 고용주가 더 숙련된 노동자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수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던 미국에서 노조를 더 강화하고 건설, 의료 및 기타 직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이 이전에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또는 연장된 연방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15 지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 무제한 무료 배송 회원 가입 비용의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이라는 유료 회원제를 이용해 해당 기간 무제한의 배송을 제공합니다. 이 회원제의 연간 비용이 현행 $119에서 $139로 월간 요금은 $12.99에서 $14.99로 증가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다음 갱신일로부터 2022년 3월 25일 이후 요금 인상이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2월 18일부터 인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티모빌에서 제공하는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권을 포함하는 무선 요금제에 대한 변경 발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제의 가격 인상 발표 이후 아마존의 주가는 3일 일부 시간에서 15% 급등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6만 4,388명, 신규 사망자 수는 2,758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2%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070명, 신규 사망자 수는 6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5%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